안녕하세요. 쉬워요 한국사입니다. 오늘 학습할 주제는 수단과의 전쟁과 삼국 통일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 그 당시 중국은 위진남북조시대라는 분열기를 끝내고 통일 왕조가 들었습니다. 바로 수나라입니다. 고구려와의 여러 차례 걸친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어 당이 재차 통일한 후 또다시 고구려와 전쟁을 치르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결국 당은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여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당이 신라와 땅을 나누어 갖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삼키려는 야욕을 보이자 당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당을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시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나라가 등장하기 전 약 450여년간 중국은 위진남북조시대, 즉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그들끼리 대립하고 전쟁을 했던 분열기에서 한반도의 삼국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가 분열기를 끝내고 통일을 이루고 난 뒤 고구려의 수의 천하에 종속될 것을 강요합니다. 수는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던 말갈이 요서지방에 침입한 것을 구실로 수 양제가 113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 침공을 시작하게 되죠. 지도를 보면 수나라 군대가 육로와 수로 두 갈래로 나누어 진격해 오는데 육로로 들어온 군대는 고구려의 방어선인 요동성에서 크게 패배하고 해로로 쳐들어온 수군도 고구려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요동성에서의 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자 수양제는 우중문 장수에게 별동대 30만 명을 이끌고 곧장 평양성으로 진격하도록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유인책에 휘말려 우왕좌왕하다가 전의를 상실한 채 퇴각하는 수나라 군사를 일시에 공격하여 쌀수, 오늘날 청천강에서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이때 수나라 군사는 거의 전멸하여 살아 돌아간 자가 겨우 27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을 살수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어느 전쟁사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적군을 무찌른 전투가 없었답니다. 이를 고구려가 해낸 것이죠. 이후에도 수는 고구려를 계속 침략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고구려 원정에 대한 수나라 백성들의 불만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수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수의 뒤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나라는 당입니다. 당은 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처음에는 고구려를 압박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당태종이 즉위한 이후 주변 국가에 대한 정벌이 본격화되자 고구려는 요동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당의 침략에 대비하게 됩니다. 이 무렵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인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왕과 귀족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한편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신라가 김춘추를 고구려의 사신으로 보내어 구원 요청을 하였으나 영계소문이 거부하자 김춘추는 다시 당으로 건너가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에서 구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에 당태종은 고구려, 백제 두 나라에게 더 이상 신라를 침략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고구려 영계소문은 이에 반발하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당태종이 이를 구실로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세 방면으로 군사를 나누어 요동지방을 동시에 공격하고 수군을 따로 동원하여 비사성을 공격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요동성과 그 주위의 성들이 함락되면서 견고하던 고구려의 방어선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안시성에서의 전투에서는 고구려를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안시성에서는 성주인 양만춘을 비롯한 고구려군과 백성들이 단결하여 몇 달에 걸친 당나라 군사의 끊임없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 싸움을 안시성 싸움이라고 합니다. 결국 안시성을 함락하는 데 실패한 당태종은 고구려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물러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수와 당의 거듭된 대규모 침략을 수적 열세도 불구하고 굳게 지켜낸 고구려. 이로 인해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아울러 한반도 남쪽의 국가들도 중국 세력의 직접적인 침략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민족 전체의 활동 무대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과정과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신라는 백제의 여러 차례의 공격에 시달려 김춘추를 당에 보내 당태종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당에 건너간 김춘추는 당이 백제를 먼저 멸망시켜주면 신라가 당을 도와 고구려를 남쪽에서 협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후 대안을 모시가던 당태종이 이를 받아들여 나당동맹, 즉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형성합니다. 그러는 사이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지배층이 분열하여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갑니다. 이 기회를 틈타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대와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함께 백제 정벌에 나섭니다.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백제의 결사대에 막혀 고전하다가 결국 신라의 화랑 관창 등의 활약에 힘입어 백제군을 무너뜨리고 당군과 연합하여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켜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죠. 이때가 660년입니다. 그러나 각지에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복신과 도침 등은 주류성에서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세왕으로 받들고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흑치상지 등도 임전성을 장악하여 이에 호응합니다. 그러나 부흥운동을 주도한 지배층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외의 군대가 금강하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백제를 멸망시킨 당과 신라는 곧바로 고구려 공격에 나섭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영계소문 지휘 아래 평양성을 굳게 지키면서 당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실권자였던 영계소문이 사망하면서 고구려는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 장남인 연남성은 아우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자 당의 투항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구려 지배층의 내분으로 기회를 잡은 당은 대군을 파견하는 한편 신라군까지 동원하여 고구려를 협공하여 요동의 방아선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1년여의 전쟁 끝에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구려는 멸망합니다. 이때가 668년입니다. 고구려도 백제에서처럼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건모잠과 고연무가 각지에서 끈질기게 당군에 맞서 싸웠으나 지배층의 분열로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남은 상당수의 고구려민은 만주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훗날 대저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루어낸 두 왕입니다. 왼쪽 왕은 무열왕이고 오른쪽 왕은 문무왕입니다. 무열왕은 당에 건너가 외교단판을 벌려 나당 동맹을 성사시킨 김춘추입니다. 무열왕이 신라의 삼국 통일의 기초를 놓았다면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은 나당 전쟁에서 당을 몰아내고 통일을 완성한 군주입니다.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 그 땅에 웅진도덕부를 세워 백제를 직접 지배하려 했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평양에 안동도부를 설치하여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하려고 야욕을 부립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땅까지 당의 영역에 편입시키려 하자 결국 당과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신라의 문무왕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한반도에서 당군을 몰아내기 위한 나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매수성 전투와 기불포 해전에서의 승리는 신라의 삼국 통일로 이어집니다. 매소성 전투는 오늘날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매소성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 2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해 당나라 세력을 몰아냅니다. 이로써 당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어서 오늘날 금강하구의 기불포에서도 당나라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신라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얻게 되었죠. 이 싸움은 나당전쟁을 승리로 끝맺은 마지막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래하여 신라는 삼국 통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와 함께 한계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신라의 삼국 통일과 함께 삼국의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삼국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융합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민족 문화의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삼국 통일이 지닌 한계로는 신라 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외세인 당에 의존하였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통일 신라의 영토가 고구려 지역 전체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대동강 이남의 영토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을 통해 결국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우리 역사의 무대를 지켜낸 점과 장기간의 전쟁으로 고통을 받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평화의 기쁨을 안겨준 점을 감안할 때 신라의 삼국통일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려의 대중국 항쟁인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평가 문제를 볼까요? 모든 별 발표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에서 고구려가 중국의 침략을 막아낸 고구려의 활동을 찾는 문제이네요. 수와 당과의 전투를 생각하며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인 2번이지요. 1번은 기주에서 거란을 격퇴한 사실은 고려시대입니다. 3번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 나타난 사실입니다. 4번은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치루어진 나당 전쟁이지요. 5번은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1번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 사이에 수나라는 국력을 소모하여 멸망하였다는 사실은 맞지요? 다음 2번 안시성 싸움과 황산벌 전투 사이에 고구려민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을까요? 황산벌 전투 이후에 백제가 멸망하고 이어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들의 부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 3번 황산벌 전투와 기벌포 전투 사이에 백제는 사비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는 말은 맞는 사실입니다. 다음 4번 기벌포 전투와 발해 건국 사이에 신라의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 이것도 맞는 사실이죠. 자, 오늘은 고구려의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위대한 우리 역사를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가 발전하는 과정과 또 나라를 빼앗긴 고구려민이 대조영을 중심으로 발해를 세우고 발전해 가는 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